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9월 10일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우. 와, 오늘도 날씨가 살짝 쌀쌀하네요. 지금 기온이 한 17도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 기온은 그거보다 좀 더 낮습니다. 15도, 16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26도, 25도, 26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이제 흐린 날씨죠. 네, 북쪽 하늘에 살짝 이렇게 햇빛이 내비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먹구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약간 푸른 하늘의 느낌이 이렇게 살며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풀벌레 소리 많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새소리도 많이 들리죠. 여전히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합창하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해주네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 앞으로 한 5명 정도는 보이고요. 참 공기도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 수준. 좋죠. 제가 참 관심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좀 많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또 관심 있고 이런 분야들이 또 있죠. 뭐 사람들마다 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그래도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좀 일치하지 않을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더 관심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뭐 관심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영화, 제 건능풍부 유튜브 채널에 그 섹션을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나눈 두 가지입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하나의 섹션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풍부의 현실 관찰기 해가지고 영화, 드라마 외의 이야기에 대한 섹션을 따로 분류를 해놨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풍부의 얇고 넓은 현실 관찰기,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가 관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영화와 드라마는 따로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다른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현실 관찰기 안에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시켜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눈 것은 그만큼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어떤 다른 항목들보다, 다른 그런
영역들보다는 더 좀 관심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풍부의 이슈픽도 있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 뭔가 논란거리, 화제거리, 그 다음에 토론이 필요한 분야, 특히나 좀 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 지금 당장 이제 시대적인 어떤 화제성이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하긴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슈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한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심혈을 좀 기울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좋은 반응은 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좋은 반응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조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 채널 자체가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좀 급격히 는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컨텐츠들을 분석을 해보니 풍부의 이슈픽이 거꾸로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경향.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그게 화제를 다루는 그런 방송인데, 그런 컨텐츠인데 화제성이 떨어지는 경향, 그 방송 자체는 말이죠.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니 풍부의 이슈픽 자체가 다른 컨텐츠들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부의 이슈픽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영화와 드라마 컨텐츠를 하나 더 좀 더 이제 살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확실히 영화 드라마 컨텐츠는 반응이 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접은 건 아니고요. 아마도 풍부의 이슈픽이 가장 최근에 했던 게 한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좀 넘게 전에 했던 그 이슈픽 방송이 남아 있을 겁니다. 건능풍부 채널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딱 그 어떤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해석, 토론거리를 제공하자, 약간 이런 취지의 컨텐츠였는데, 이런 컨텐츠는 조금 더 제 채널 자체가 조금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영화와 드라마, 그 다음에 현실관찰기에서 나오는 또 재미난 그런 방송들로 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화 컨텐츠 한번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화도 참 그렇게 자주 또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또 소개해드리는 게 건능풍부의 또 하나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아침 걷기를 하면서 다소 이렇게 숨이 차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좀 생생하게 제가 봤던 그 영화들을, 제가 느낀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 보고 또 시청자분들이 재밌으면 또 재밌게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 파수꾼인데요. 파수꾼에 출연하는 이 주연 배우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죠. 이재훈, 박정민, 그 다음에 서준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세 배우가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로 나옵니다. 흔히 우리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즐겨 같이 노는, 같이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긴 마련이죠.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마도 영화에서 이 세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시 마음을 좀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이 세 친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균열이 결국은 어떤 비극을 초래를 합니다. 영화 제목이 파수꾼이에요. 전 이 영화를 봤을 때 왜 영화 제목이 파수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영화는 이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그 비극에 숨어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파수꾼, 아버지가 파수꾼이란 건가? 이렇게 파수꾼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소설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때 파수꾼하고도 같은 의미죠. 파수꾼입니다. 뭔가를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계속 주의하면서 뭔가를 지켜내려는 사람. 그러면 아버지가 파수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화,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그냥 붕 떠버리는, 너무 단순화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파수꾼이라는 이 영화 제목에 붙여질 만큼 이 그 서로 다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만큼 아버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봤죠. 아마도 이 세 친구 각각을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살짝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살짝 스며 나온다고 할까요? 완전히 막 명확하게 뭐 해가 뜨듯이 탁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게 아니고, 마치 아까 제가 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동쪽 하늘을 비쳤을 때 구름 속으로 햇빛이 살며시 이렇게 비춰지듯이 은은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 제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파수꾼인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 친구들 각자가 말이죠, 그 세 명의 배우, 그 배우들이 맡은 그 고등학교, 아마도 그 학년은 2학년으로 보입니다. 한창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많이 하고 고등학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이대의 친구들이죠. 아마도 말이죠,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생각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 그 세 명의 그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조 페시, 레이 리오타, 이런 배우들이 나왔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좋은 친구들. 여기서 좋은이라는 의미는 다분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에서도 이 세 친구가 약간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있긴 한데, 근데 100% 그렇진 않고요. 다만 그 청소년기에 그 어른으로 다 성장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대략 한 1,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 학생들, 이제 어른이 되어 가려고 막 시작을 하는 그 청소년들의 그 이야기,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게 결국은 소통의 실패거든요. 그 소통을 실패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영화의 제목 파수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경향이 서로 다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겁니다. 영화는 사실 미스테리의 장르, 미스테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라고 제가 구체적인 그런 줄거리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은 거꾸로 이렇게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 친구가 정말로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과 딱 그렇죠. 어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100% 성숙하지 못한, 많은 생각을 각자는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이해심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100% 이해하려고 다 내어놓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훈 배우와 박정민 배우의 관계. 극중에서는 이름이 기태, 희준이로 나옵니다. 기태와 희준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재훈 배우가 또 서준영 배우의 관계. 극중에서는 기태, 이재훈 배우는 기태고요. 서준영 배우는 동윤이로 나옵니다. 기태와 동윤이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전반과 후반을 이루거든요. 거꾸로 준영이가 아니죠. 동윤이와 희준이의 관계, 그러니까 서준영 배우와 박정민 배우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 두 친구들의 관계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흐름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일종의 서로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있음직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옮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그 시절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남학생들끼리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친구는 이게 중요하다,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또 바라보는 친구, 그리고 또 이 둘의 관계를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친구.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출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중에 팩트를 따지고는 있어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팩트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실을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 친구들은 팩트를 말합니다. 이른바 팩트 폭행, 팩폭을 날리는 그 두 친구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죠. 그런 팩폭은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요.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 친구의 이제 후회를 생각하기도 전에 완전히 자신이 이제 저질러 버린 결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도, 그 일을 당하던 친구도 사실은 누가 옳고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서로의 진짜 속마음, 그러니까 속마음은 내놓았어요. 그 속마음 속에는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문제라든지 내가 가진 상황이라든지 충분히 그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속마음의 속마음,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속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진실의 영역이거든요. 그 진실만큼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
그 세 친구가 파수꾼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그 고등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친구들 사이에 너는 내 진정한 친구다, 나도 네 진정한 친구겠지, 변치 않는 친구, 그런 우정, 그런 다짐들을 금이 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런 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은 그 시기의 학생들, 그 학교라는 공간, 거기서 각자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 그게 아마도 최선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속마음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연출들이 또 나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참 그렇네요. 영화 자체를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설명을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이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관계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미스테리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를 감독의 연출을 따라서, 그러니까 독특한 연출들이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 영화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왜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갑자기 이제 막 관객한테 충격을 이제 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 작품의 이제 주제의식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화 파수꾼이 2011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죠. 이재훈 배우, 박정민 배우 초창기 때 모습이 이렇게 잘 이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준영 배우라는 저도 그동안 잘 알지는 못했던 배우인데 와, 이 세 명의 배우의 연기는 진짜 거의 뭐 어떤 고등학교의 현장을 옮겨놓은, 다들 저마다 이제 생각이 있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이번 연휴에 시간이 좀 되시면, 이렇게 시간은 지났지만 아주 좋은 작품들,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이런 작품들을 좀 찾아서 한번 섭렵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 좀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7시가 됐네요. 저는 당연히 내일도 아침 일찍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걷기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이.